환영합니다. 제 앞에는 화웨이 메이트패드 11 포인트 5S가 있고요. 오늘은 이 기기의 설정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기기를 처음 부팅하면은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똑같은 화면이 나타날 겁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언어 선택 페이지죠. 각 언어가 빌어먹을 거품 안에 들어있는 게 정말 싫은데 태블릿이라 그나마 간격이 좀 벌어져 있긴 하네요. 이게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사실 더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순간이든 세 가지 언어만 보이게 되죠. 제 경우에는 이미 영어가 선택되어 있는 것 같네요. 네, 시작하기를 누르면 영어로 되어 있으니 제 언어를 찾으려고 이 조잡한 디자인을 뒤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실 잠시만요. 뒤로 가고 싶은데 앞으로 가버렸네요. 더 진행하기 전에 짧게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읽기 보조 도구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는 확대 기능이나 글꼴 크기 조절 같은 것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확인해 보세요. 어쨌든 시작하기를 선택합시다. 여기서 지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왠지 영국이 선택돼 있네요. 제가 영국 출신으로 여겨지는 건 절대 사양이니까요. 제 지역인 폴란드를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여기서 약간은 음모론적인 접근 방식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제가 실제로 거기 사는지와 상관없이 지역을 선택할 때 유럽연합에 속한 곳을 고르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유럽연합의 소비자 권리가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변화가 생길 때마다 대부분의 제조사들이 그 규정을 따르도록 강제하거나 벌금을 물게 하거나 심지어 유럽연합 내에서의 사업을 중단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제조사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규정이든 준수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변화는 소비자 중심적입니다. 소비자인 우리에게는 당연히 좋은 일이죠. 이런 지역을 선택하는 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변화가 시행될 때 기업들이 때로는 해당 지역에서만 그 규정을 따르고 다른 지역은 무시한 채 이전 방식대로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 출신이거나 이곳 출신인 것처럼 선택해서 그런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부정확할 수 있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또 다른 점은 영국 같은 곳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국은 가장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곳 같지도 않고 미국처럼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마 들어보셨다면 이미 눈치채셨겠지만요. 영국은 아이폰에 대한 백도어 접근 권한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법원 명령이나 소환장 같은 것도 다 우회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원할 때마다 마음대로 휴대폰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겁니다.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하는 지치고는 좀 구린 구석이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당연히 정부와 권력층의 멍청이들은 숨길 게 없으면 걱정할 것도 없다는 한심한 소리를 늘어놓겠죠. 이 자식들이 너희에겐 규칙이 있지만 나에겐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는 게 참 웃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겐 사생활이 없거나 우리가 허용하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정치인들 자신은 사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법들은 그들에게 적용되지 않거든요.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런 멍청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정작 영향을 안 받으면서 우리한텐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어봐. 다 널 위한 거야. 형씨, 그냥 믿으라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걸고 영국을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멍청한 짓을 할 때 당신은 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영국이 아니라고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기에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시도해 볼 만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단지 이런 이유로 범죄자 취급받는 게 정말 싫습니다. 안드로이드를 쓰고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어 한다는 이유만으로요. 어쨌든 계속 진행해보죠. 다음은 이용 약관입니다. 최종 사용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기본 서비스 성명서, 그리고 데이터 암호화 고지가 있네요. 자, 마지막 게 가장 웃기는 부분입니다.
다른 두 개는 읽어보셔도 되지만 마지막 건 그냥 알맹이 없는 소리거든요. 카메라로는 좀 보기 힘들 수도 있는 이 회색 톤의 글을 보면요. 사용자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암호화됩니다. 공장 초기화를 통해 이 기기의 모든 사용자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아무 의미도 없는 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데이터가 암호화된다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정부는 언제든 확인할 수 있도록 기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아는 이유는 애플이 직접 이를 거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안드로이드나 화웨이는 참고로 이건 여전히 안드로이드 기반입니다. 오픈소스 버전인 셈이죠.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면 안드로이드는 보안이나 사생활 보호에 중점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에 그런 권리들을 넘겼을 겁니다. 말 그대로 정반대인 데이터 판매에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이게 소위 하모니 OS라고는 하지만 여기서도 아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여전히 안드로이드입니다. 그렇긴 해도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초기화도 할 수 있고 좋네요. 이건 마치 집문은 잠겨 있는데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자물쇠가 왜 필요한 거죠? 그 시점에서 말 그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다면요. 아니면 적어도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집은 잠겨 있고 안전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부 수반과 경찰관은 원할 때마다 소환장 같은 것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여분 열쇠를 그냥 사용하면 되니까요. 그 시점에서 도대체 이게 누구나 해독할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암호화입니까? 여러분은 상관없거나 그러길 원치 않으시겠죠. 그러니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죠. 네트워크에 연결합니다. 자, 이건 좀 멍청하네요. 여기 화웨이의 어처구니 없는 디자인의 일부가 보입니다. 말도 안 되게 멍청한 이유로 와이파이 연결을 건너뛸 수 없게 해놨네요, 세상에.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태블릿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보안이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제 데이터를 강제로 넘겨줘야만 설정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기 싫으면 어쩔 수 없죠? 그럼 이 기기를 못 쓰게 되는 거겠죠? 안 그래요? 그러니 여시나 먹으세요. 그리고 여기 말도 안 되는 네트워크에 연결할 겁니다. 그래야만 하니까요. 빨리 좀 그럼 비밀번호를 입력해보죠. 됐습니다. 화웨이, 너나 잘하세요.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안드로이드에서 구동되는 화웨이가 이런 말을 하다니 가관이네. 이건 그냥 무시하고 단 한마디도 읽지 않을 겁니다. 거기 적힌 내용은 무엇 하나 믿지 않을 거니까요. 자, 다음은 기기 보호인데 기기를 보호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금 화면을 통한 것인데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얼굴 인식입니다. 얼굴 인식을 사용하려면 핀, 패턴 또는 비밀번호를 선택해야 합니다. 얼굴 인식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생체 인증은 아니니까요. 여기서는 하나만 선택할게요. 패턴으로요. 자, 이거 참 좋네요. 잠금 화면 비밀번호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세상에 당연한 소리, 비밀번호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패턴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반복합니다. 완료됐고 이미 설정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 얼굴 인식을 건너뛰기 위해 나중에 설정을 선택하면 자녀 보호 기능이 나옵니다. 설정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상관없으시면 그냥 건너뛰면 됩니다. 다음 화웨이 아이디가 있네요. 이건 기본적으로 애플 아이클라우드 계정 같은 것과 비슷하고 화웨이 제품이라 자체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였죠? 다운로드용으로 여기 있는 APIP 갤러리인가 하는 거요. 네, APIP 갤러리네요. 그래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계획이라면 로그인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기에는 플레이 스토어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앱을 다운로드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걸 설정하거나 로그인하고 싶지 않다면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계속으로 가서 화웨이 아이디가 없거나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 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를 선택할 수 있죠.
다음은 광고 아이디 통계 같은 서비스들인데 이런 건 비활성화할 겁니다. 그런 걸 공유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맞춤형 광고도 비활성화할 거예요. 광고가 맞춤형이 필요는 전혀 없죠.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기기를 제가 다 주고 샀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걸 끌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자동 업데이트입니다. 그건 여러분 마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비활성화되어 있네요. 다음은 향상된 서비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화웨이가 기기 자체를 개선하도록 돕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이걸 제값 주고 샀어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 이유 없이 그들에게 데이터를 공유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 거절하겠습니다. 사용자 경험 개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이죠. 여기서도 나중에를 선택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기 개선을 위해 데이터 공유를 요구하겠지만 기기를 개선하는 건 그들의 몫이지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개선하고 싶다면 이미 돈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기기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 위치 서비스가 있네요.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앱이 위치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건데 일부 앱은 이게 필요할 겁니다. 기본적인 기능을 위해서 말이죠. 위치 앱 작동 거부 팝업 나와요. 이 서비스를 활성화할 때까지 아주 까다롭게 굴겠죠. 그러면 어떤 걸 삭제해도 될지 알게 될 겁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세요. 이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고 이제 활성화 및 계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동 업데이트를 선택해서 꺼둘 수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데이터 가져오기인데 여기서 이전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이 기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화웨이 기기를 사용 중이라면 아주 쉬운 작업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기기에 폰 또는 태블릿 클론 앱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자, 만약 다른 기기가 안드로이드 기기라면 브라우저에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실 화웨이는 미국과 관련된 그 어떤 것과도 비즈니스 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건 말이죠. 그래서 플레이 스토어에서 찾을 수 있는 폰클론이라는 앱은 화웨이의 자체 앱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몇 년이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작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브라우저에서 검색하여 업데이트된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공식 웹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앱을 설치하고 이 과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전 기기의 모든 데이터를 이 기기로 옮기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매우 광범위하며 예를 들어 구글 백업 같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실제로 아무것도 복원하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새 기기로 설정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내비게이션 옵션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스처 내비게이션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겠지만 버튼을 사용하고 싶다면 여기 하단에서 내비게이션 방식 변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기본적으로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시도해보세요.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